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현 정부의 잇따른 종교 편향에 맞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도 집행위 첫 회의를 열어 종단협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캠페인 추진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최근 광주 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천주교를 대신해 공식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원적에 든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 대종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화성 용주사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월 선언 회주 자승 스님이 원경 대종사 영전에 참배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상품 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을 맞는 내년에 불교 문화사업단이 국내외를 아우르는 대형 이벤트를 펼칠 계획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문화축제인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일요일인 오는 12일 BBS 불교방송 유튜브를 통해 막이 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을 비롯해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종교 편향에 맞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조계종단 차원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도 집행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사찰당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입장료를 봉이 김선달이라 비하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정 종교의 선교 음악을 알리기 위해 캐럴 캠페인을 펼치려 했던 문화체육관광부.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등 30개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범종단 종교편향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당초 안건은 문체부의 캐럴 캠페인 논의였지만 잇따른 정부의 종교 편향을 한국불교가 결집해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범종단 종교편향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단협의회 이사회에서 수장님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은 바로바로 하고 필요한 것은 또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조계종은 오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정청래 의원의 자진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제명 또는 출당 조치, 차기 국회의원 공천 배제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는 기한까지 대화 창구는 열어놓지만 요구사항 불이행 시 지역 단위에서 출발해 추후 전국 단위의 상경 집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 대표성, 우리도 대표성. 우리 대표성은 이제 대책위원회 속에서 집행위원장, 공동위원장 다 있으니까 대표성 띄고 대화를 하자느냐 해보고. 문체부의 캐럴 캠페인의 경우 주무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이 조계종과 불교종단협의회가 같다는 점에서 대응 수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계 요구가 외면받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에 맞서 불자 20만 명이 한자리에 모였던 2008년 범불교도 대회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는 성녀 대회를 하는 것이 1차적인 그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그리고 성녀 대회를 해서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 불교도 대회를 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에 한국 불교의 대응과 결집은 대선 국면 속에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캠페인과 관련해 천주교 측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제6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촉식에서
최근 7대 종교 대표 중 일부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광주대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천주교를 대신해 공식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 교구장께서 천주교를 대신해서 당신이 사과드리겠다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쓸데없이 왜 분처부에서 그렇게 나서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 불교계도 문체부의 캐럴 캠페인 보급에 대해 너그럽게 대처하지 못한 점과 오는 크리스마스에 조계사 일주문 앞에 트리는 설치해도 공식 행사는 갖지 않음을 양해해 줄 것을 천주교 측에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행 스님은 제6기 종평위 위원장으로 도심 스님을 위촉했으며 종회위원 만당 스님과 지우 스님, 한국 비구니 승가 연구소장 수경 스님,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김상겸 동국대 교수 등에게 각각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종평위 당연직 위원으로는 포교부장 선업스님과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영석 포교사단장이 참여합니다. 지난 6일 원적에 든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대종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화성 용주사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은 어제 용주사를 찾아 원경대종사 영전에 삼배를 올리며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원경대종사와 같은 용주사 문중이기도 한 자승스님은 방명록에 근본을 잊지 않음을 일컫는 한자 음수사를 적었습니다. 용주사 분향소에는 어제 하루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과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 조계종 군종교구장 선일스님 등 대덕스님들이 다녀갔습니다. 또 불교신문 주간 오심스님과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스님 등도 조문을 했고 분향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의 조화가 나란히 놓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경대종사 연결식은 내일 오전 10시 용주사에서 봉행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상품 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을 맞는 내년에 불교문화사업단이 국내외를 아우르는 대형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이 제주에서 개최한 기념사업 연수회에서는 템플스테이의 세계화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였던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처음 선보인 템플스테이. 전 세계 205개국, 외국인 참가자 수 66만 명, 지구촌을 무대로 템플스테이가 쌓아올린 19년의 결과물입니다. 단순 통계치만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이란 가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또 템플은 또 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더 많이 준비를 새로운 어떤 것들을 또 보여줘야 되는 무거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은 더 알찬 템플과 불교문화사업단에서 가고자 하는 사찰 음식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이제 잘 담아내야 되는 저희들의 템플의 숙제입니다. 한국 불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템플스테이가 내년이면 운영 20주년을 맞습니다. 템플스테이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마련한 기념사업 연수회.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도법사와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국내외를 아우르는 초대형 이벤트가 공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세대별 성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공략법으로 참가자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나이나 세대나 시간 등 다양한 주제를 엮어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 민연의 소중함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문화 관광 콘텐츠로 뻗어나갈 지구촌 전략법도 세웠습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 중국 순으로 외국인 템플 참가자가 많았는데 싱가포르와 태국, 대만 등이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이들 아시아 국가들이 주 타깃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와 접근성이 뛰어나고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래에는 사찰 음식이 굉장히 많은 핫하다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은 언론들도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템플스테이가 시작했었던 2002년도에 템플스테이만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분화된 사찰 음식 또는 문화 콘텐츠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유구한 문화유산 자원을 현대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동서양의 정신문화를 융합한 미래형 콘텐츠 제공에도 나설지 주목됩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인문학 강의와 문화유산 탐방을 함께하는 겨울 인문학 여행 템플스테이 예산 문화유산을 만나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남 예산군의 지원으로 진행됐고 유호철 안양대 교수가 정성이 서린 탑을 주제로 시대적 흐름에 따른 탑의 양식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군 삽교읍 석조보살상, 화전리 사면석불, 추사고택 등 지역 문화유산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수덕사는 이어 내일부터 12일까지 겨울 인문학 여행 예산 문화유산을 만나다 2차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는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2건학으로 불교 중흥을 이끌고 있는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첫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어 활동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는 동국대 법인 산하기관 가운데 건학 이념이 녹아있는 정각원이나 불교대학 같은 신행, 교육, 연구 분야 대표 기관장들로 구성됐습니다. 동국대 건학위 최고위원장 동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산하기관 13곳을 일일이 다니며 발대식을 마쳤는데 이제 사업 방향과 중요 과제들이 하나씩 돌출되고 있다며 건학을 위한 불교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의견 개진을 당부했습니다. 연석회의에서 기본기관장들은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매달 기관별 계획과 실적을 공유하며 기관별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3가지 안을 의결했습니다. 박기련 법인 사무처장은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의 출범으로 기존에 있던 기관별 건학위, 분과별 건학위와 함께 동국대 건학위의 3대 축이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문화축제인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일요일인 오는 12일 BBS 불교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막이 오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교구별 문화재를 돌아보면서 나눔과 화합을 실천한 불자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창달하고 또 우리 사회 나눔 확산을 이끌고 있는 불교계 대표적인 자비 나눔 축제 행복바람이. 조계종 중앙신도의 부설 날마다 좋은 날이 주최하는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오는 12일 일요일 오후 2시 BBS 불교방송 유튜브를 통해 개막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해를 거듭하면서 올해 역시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추진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접속해서 우리 행복바람이를 만날 수 있고 또 아마 홍보적인 효과라든지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9회째를 맞는 올해 행복바람이 축제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자비 나눔의 실천과 화합을 강조하며 지친 국민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축제 일부에선 행복바람이를 소개하는 샌드아트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의 축하 영상 등 주요 내빈들의 영상이 이어지고 본격적인 문화축전인 2부에서는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으로 알려진 소울소리단의 전통음악 공연을 비롯해 전국 교구 사찰 11곳에서 진행된 특색 있는 소규모 지역 문화 행사 등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각각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어떤 문화 행사를 하면서 또 행복바람이 취지에 맞는 또 그 모금 운동도 했고 모금 캠페인을 해가지고 사찰 주변에 있는 그 불우한 이웃들에게 아마 그 원래 취지대로 전달이 될 겁니다. 앞서 광주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의 일환으로 무소유 실천을 위해
공약물을 얻는 불교 수행, 전통 탁발 재현 행사를 진행해 큰 관심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행복바람이 측은 올해 모금된 5천만 원의 기부금을 내년 2월까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회양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고 나누고 화합해야 한다는 행복바람이의 의미가 우리 사회 낮은 곳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가수 양수경 씨가 조계종 중앙신도의 홍보대사를 맡아 전법 포교의 전면에 나섭니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은 어제 서울 전법회관에서 양수경 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신도회 7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인 불자 역량 결집 정보화 등 불교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신은 어디 있나요를 비롯해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양수경 씨는 최근 상월선언 만행결사의 정신을 따르는 사회 저명 인사들의 모임 수미산 원정대의 일기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초래한 무기력증 등 현대인들의 심리적 고통이 확산되면서 불교 명상의 치유 효과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무형문화재 15호 제주 불교의식 보유자인 구암 스님의 연불 치유 명상 체험 행사가 제주 옥불사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한국의 3대 성악 중 판소리, 가곡과 더불어 하나인 범패. 부처님을 찬탄하는 음성 공양인 법음과 불법을 상징하는 범패 특유의 음율로 부처님이 이 도량의 낮투심을 찬탄하는 거불성이 연불치유 명상으로 승화되는 순간입니다. 스님의 거불성이 성조처럼 높낮이가 있어 따라하기 쉽지 않지만 애써 따라하다 보니 어느덧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듭니다. 용설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라는 스님의 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미움, 원망, 서운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기 바랍니다. 제주 불교의식 보유자 구암 스님의 연불치유 명상. 지난 9월 BBS 제주 불교 방송을 통해 첫 전파를 탄 뒤 매일 오전 6시 45분부터 10분 동안 청취자들과 만납니다. 이날은 연불치유 명상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스님과 제가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 연불치유 명상을 접한 불자들은 내면의 평화를 얻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괴로움이 좀 있었는데 치유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연불을 하면서 그 파동이 깊숙하게 제 내면과 제 의식 영혼까지도 뭔가 케어가 되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고요.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불안하고 힘든 시기. 구암 스님의 연불치유 명상이 제주도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불교 명상의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태조산 천안가권사가 부처님 제자인 1250분 나한을 모시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신도 전문 교육도량 천안가권사는 이번 법회를 통해 영산정 건립과 함께 시작된 10여 년의 1250 나한 조성불사를 회양했습니다. 가권사는 대웅전에서 고불식을 봉행한 뒤 영산전으로 이혼한 나한 복장 속에 다란이와 소원지를 각각 봉안했습니다. 점안법회에 이어서는 제18회 가권사 불교대학 송년법회가 열려 청소년 장학금 전달, 성기만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의 연임 인사, 회주 법인 스님 법어 등이 진행됐습니다. 천안 가권사 불교대학은 지난 2002년 조계종으로부터 신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2,62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태고종 제주교구의 제주불교대학 46기, 대학원 11기 졸업식이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 법당에서 봉행됐습니다.
제주불교대학 46기와 대학원 11기는 지난해 7월 입학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이 1년 정도 연기됐습니다. 제주불교대학 46기는 12명, 11기 대학원은 모두 8명 졸업했으며 우수 졸업생들에게는 정진상과 공로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구암 스님은 졸업에 머물지 말고 더 큰 포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BBS 제주불교 방송과 태고종 제주불교대학은 업무 협약을 맺고 우수 졸업생들이 BBS 특별 강연 등을 통해 불법 홍보에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은관 문화훈장 수여자로 문화재 사진 개척자인 고 한석홍 사진작가와 국가무형문화재 구좌동 보유자를 선정하는 등 2021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13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문화재 기록과 대중화에 이바지한 고 김영택 펜 화가에게는 보관 문화훈장이 수여됐고 조계종 진관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고고 분야의 첫 멀티미디어형 점자책 손끝으로 읽고 소리로 전하는 슬기로운 선사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고학 분야를 점자와 음성으로 소개한 이 책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냈으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내년 호랑이 해를 앞두고 호랑이와 관련된 모든 문화적 의미를 담은 민속사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됐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 문화 속에 다채롭게 깃들어 있는 호랑이 상징을 조명한 해설서 한국민속상징사전 호랑이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